자, 우리가 1편 2분기 시장을 지금까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가 봤는데 결국은 관세가 그러면 세게 나올 것인가, 약하게 나올 것인가, 더럽게 나올 것인가, 협상을 해도 적당히 크게 양보하는 선에서 끝낼 건가, 협상은 말만 협상이지 결국은 최대한 미국의 이익을 보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서 참 세상 힘들게 할 건가, 그거를 예상을 해야겠죠.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즉 지지층의 불만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감안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뭐라 해도 마가 극우파의 똥꼬집을 부릴 것인가. 이것도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인 얘기 세 줄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시죠? 저는 항상 미국 극우 마가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세세하게 파고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아무리 여러분들이 월가의 기사를 보고 날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뉴스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세가 어떻고 하지만 거기서 미국판 시오니즘, 마가가 얘기하는 기독교 민족주의 뭐 이런 거, 뭐 트럼프가 신약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왜? 눈치 봐서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자칫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미국에서 미국한테 뭐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니네 하고 찍힐까봐 절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사람들이 얘기하기 싫어하고 외면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렇게 쟤는 미국 극우에 뭐 원수를 줬나? 뭘 저렇게 막, 그게 아니고요. 진짜 그 모습을 알려면 잘 얘기는 안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잘 말은 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 면목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엄정한 관세를 끝까지, 미국 정부가 흔들리고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세계 경제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막 불만이 쌓이고 트럼프 잘못 뽑았네 막 하고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도 그거를 밀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유연성은 좀 발휘하겠죠. 트럼프한테 제일 돈 많이 대준 에너지 업계나 뭐 어떤 뭐 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나 뭐 암호화폐 업계들이 와갖고 맨날 아쉬운 소리 하면 한 번씩 살려주겠죠. 이번에 암호화폐 시리즈도 재밌게들 보셨나요? 회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올린 거? 얘기처럼? 암호화폐 지금 살려줘 하니까 와가지고 막 온갖 쇼를 하면서 살려줬죠? 한 번 살려줬는데 약발이 못 가고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뭔가 액션은 취해지겠죠. 자기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돈 지원해준 그런 업체들한테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세게는 못 나가겠죠. 하지만 그런다 해도 제일 우선이 마가의 그 신념, 미국을 어떤 식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프로젝트 2025에 딱 나온 것처럼 전 세계에 새로운 피라미드를 쌓는 거예요. 새로운 피라미드를. 그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유연성 협상, 그렇게 트럼프 풋, 모르겠어요. 트럼프 풋은 나오지만 정말로 두 개 저울질 할 때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잠깐의 아픔은 잊으십시오. 미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재구축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한테, 비록 기축통화국이지만 예전 비기축통화 신흥국 나라처럼 똑같이 맞다이 무역을 해가지고 니네가 관세 매기는 만큼 우리도 관세 이래가지고 다 힘으로 윽박질러서 공장 다 뜯어다 미국에 짓던지 관세 내던지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결국 공급망 구축을 할 거고, 그 와중에 많은 난항이 오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해서 갈 거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월가나 이런 여러 사람들, 즉 미국의 어떤 마가파의 미국판 시오니즘의 이 정책, 프로젝트 2025에서 말하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순전히 자기들이 보는 그 외에 보는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도, 아니 트럼프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래 트럼프를 지지하던 극우 마가파가 그동안 우경화의 힘을 받아갖고 커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나 극좌의 세력이 지지율이 뭐 2%, 3%밖에 안 되다가 지금처럼 2차 대전 직전처럼 전 세계의 어떤 우경화 바람이나 좌경화 바람이 크게 불면은 제가 그 정당이 그 나라에서 20에서 30% 지지까지 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지금 그래요. 전 세계가. 그런데 걔네들이 20% 30%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까? 압도적으로. 그거는 중도 보수, 중도 좌파를 이쪽에 끌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치기, 내러티브로 해서 이 모든 세상이 힘든 거는 저 상대방 때문이다. 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 그런 걸로 서로 어떤 건실한 어떤 정책 싸움이 가는 게 아니라 정치판이 세계가 그렇게 가요. 이 모든 건 저놈들 때문이다. 아니다 이놈들 때문이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우 더러워 지긋지긋해 나는 중도야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찍을 때 바이든도 더럽게 찍기 싫고 트럼프도 더럽게 찍기 싫래. 실제 그랬죠? 근데 누굴 찍을까? 그나마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중에 그나마 겨 묻은 게 찍어야겠네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먹힙니까? 대중한테는 흑색 선전 네거티브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 저놈이 나쁜 놈이야 결정하게 얼마나 대중이 이렇게 무지한 감정 선동으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트럼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바이든이 망친 게 맞는 것 같아.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낫겠다 해서 중도 보수가 20% 30%밖에 안 되는 마가파한테 확 붙어갖고 표를 주면서 60%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트럼프가 찍히고 당선이 되는 거죠. 유럽도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극단적인 극우파나 극좌파가 아까 얘기한 이런 딥스테이트 음모론부터 해갖고 새로운 미국판 시오니즘 신의 나라 지금 트럼프를 신의 아들로 해가지고 막 이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구축 이런 걸 만들겠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미국판 시오니즘 이렇게 지금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뽑아줘서 잘할 줄 알았는데 바이든 이런 거 다 때려부시고 보니까 너무 그 20% 30% 지지밖에 못 받는 극우파들이 하자는 얘기로만 계속 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트럼프 찍어줬던 사람들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도 그랬죠?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2년 3년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 하고 중간에 지지층들이 이탈해요. 트럼프 찍어줬던 사람들이. 그러겠죠? 자, 이럴 경우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여러분들.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선양 저 좌파 빨갱이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는 걸 그대로 용감하게 얘기할 뿐입니다. 제가 보는 세상을.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아, 이거 민감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이렇게 윤석열이 해가지고 예전 그 정부 못하는 걸 다 찍어줄 거다 하고, 에이, 검찰총장까지 하고 쟤를 하니까 하죠. 하고는 많이들 찍어줬죠?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자기 그 옆에 있는 극우파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고 그 사람들 다 안 치고 데리고 와도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고 맨 극우 유튜버들 데려다가 극우 유튜버들을 이런 자리다 안 치고 네가 한번 해봐 막 하면서 나라 정책을 많은 극우가 하자는 대로 그런 쪽으로 다 몰고 가니까 중간에 윤석열을 뽑아줬던 사람들도 아 이건 아닌데 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점점 지지율이 총선에서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아 점점 확 무너졌죠. 대선 때하고 다르게 총선 때는 맞죠? 자 이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갔나요? 과거를 보세요. 우리 윤석열 씨가 아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대통령 대선 때는 이만큼 찍어줬던 국민들이 에이그 하면서 총선에서 야당을 다 찍어주면서 너는 안 되고 여당 안에서도 분열이 나서 나를 이렇게 다 떨고서 나갔네. 이제부터 말 잘 들어야지. 제가 여러분 생각을 잘못했네요. 국민의 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치인인데 제가 다시 지지율을 끌어오고 다시 보수 중도파를 품에 안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특검이요? 뭐 저기 뭐 해병대 사건이요? 뭐 어떤 뭐 정책이요? 조금씩 저도 한 발씩 양보하겠습니다. 했나요? 아니 뭐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내가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그렇게 움직였냐 보자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한 발 양보했냐? 아니죠.
양보 안 하고 어떻게 됐나요? 계엄을 시도했죠. 끝까지 거부권, 특검 거부권 하다가 계엄까지, 북풍까지 유도를 했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 정부가 연정이나 어떤 그런 자기 세를 늘려가지고 선거에서 연합정부를 꾸려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 본색을 계속 유지하고 고집을 피게 되면은 중간에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럴 때 그 지지율을 다시 어떻게 끌어올린다고 했습니까? 역사를 봤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북한 간첩론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나마 윤석열이가 좀 잘못하나 하던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한테 힘을 안 모아주면 간첩들이 이 나라를 다 지금 더 우리가 단결해서 일어나야 돼. 다 그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북풍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떨어지던 지지율이 야 진짜 윤석열 안 밀어주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저렇게 많았대. 북한이 어쩌고 다 부정선거였대. 계엄하고 다 들어가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오려고 전쟁 준비를 북풍이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실제 일어났으면 그렇게 다 넘어갔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쫙 올랐겠죠. 성공했으면. 그 모든 게 성공했으면. 맞죠? 이스라엘을 볼까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가 이제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란 시리즈를 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권에서 알 아사드 그 어떤 식으로 그거를 계속 자극하면서 이용해왔나 말씀드렸고 결국은 계속 이스라엘에서 그전부터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네타냐후 끌어내라. 내가 저런 꼴통인지는 몰랐다. 그러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해가지고 사법부 개혁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끌어내리려고 했죠. 그때 뭐가 터졌나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그 전쟁도 제가 그때 터졌을 때 유튜브에다가 이거 일부러 일으킨 전쟁이 맞다고 해서 쫙 그 시리즈로 그 모든 그 팩트나 의심 가는 상황들을 쫙 적었죠.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타냐후가 왜 안 내려오고 다시 전쟁을 계속 이어가냐. 그 하마스가 넘어올 때 알면서도 하마스가 침공을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맞고 침공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정황이 증거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번 전쟁만 하마스하고 휴전만 되면 법정에 세우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타냐후랑 그 밑에 하마스 침공을 일부러 허용해줬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1년 뒤에 밝혀진 거예요. 다. 감이 좋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네타냐후도 그렇게 지금 이럴 줄은 몰랐다 끌어내려라고 지지율이 싹 까먹고 자기 총리 뽑아줄 때 지지율 싹 까먹고 막 수세에 몰렸을 때 그거를 다시 쫙 지지율을 끌어올려갖고 2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끌어나갔나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외부에 적이 있다. 우리가 분열하고 나를 끌어내리면 외부의 적이나 간첩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를 다 들어먹는다. 항상 그 식이죠. 이거는 아주 몇백 년, 몇천 년을 이어오는데 모든 그 기득권 지도자놈들이 했던 건데 아직도 잘 먹혀듭니다. 그죠? 인류가 발전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저런 마가파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가는데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러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하면서 막 미국 안에서 지지층이 떨어지고 막 반발이 심해지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까요? 한 발 물러서면서 조금 내가 살짝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살짝 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야겠네 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을 취할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보셨죠? 제가 엊그제도 카톡에도 얘기한 거 뭡니까? 갑자기 예멘 후티 반군이 뭐 얼마나 위협적이었다고. 후티 반군 딱 여기다가 빨간 모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빨간 모자 쓰고 트럼프가 직접 그 작전 지휘부에 가가지고 작전 지휘하는 거 TV에 나왔잖아요. 후티 때려. 뭐 항공모함 가가지고 확 때리고 너 한 번만 더 하면 끝까지 언제까지 공습을 계속하겠다? 니네가
절대 다시는 개기지 않겠다 선언하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 때리려 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때리고 18일 계속 때리고 왔어요. 후티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들도 한번 딱 홍총 쏘죠. 거기까지 오지도 못해. 이스라엘과도. 근데도 몇 배로 또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맞춰서 네타냐후도 하마스하고 도저히 휴전 못하겠다 이놈들하고 발로 걷어차고 나와서 가자지고 쫙 공습하는데 제가 이제 내일 시리즈 내일 얘기하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 기사 다 보여드릴 건데 뭡니까? 전쟁을 트럼프 백악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가자지구 이만큼 공습하겠다 할 때 승인 딱 결재도장 맞다갖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란 너 후티 반군 계속 나오면 이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가만히 있는 이란한테 그러죠. 결국 뭡니까 지금? 겸사겸사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도와주면서 외부의 적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중동의 이란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일을 끌고 갈지 봐야겠지만 중동의 이란이나 이놈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 안 있으면 우리 미국을 위협한다. 내 트럼프를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쟤네가 지지율을 쫙 결집하는데 결국은 외부의 적을 또 만들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휴전된다고 뭐 하루 만에 내가 집권하면 뭐 당선되면 하루 만에 휴전시키겠다. 빨라야 6개월로 본다고 했고요. 길어지면 1년도 본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름 다 돼서 여름 이제 한 8월이나 7월이나 그쯤 돼야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휴전이 될지 모르겠다. 최악의 경우엔 그거보다 더 늘어질 것 같다 했던 거고 중동 전쟁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부터 올해는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벌써 이번 주에 4월 2일 관세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지지율 확 떨어질까봐 벌써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일을 트럼프가 이번 주에 벌써부터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두 번째 관세의 지금 총론입니다.